눈앞에서 총의 악마에게 가족을 살해당해 복수심 때문에 데브런터가 된 하야카와 아키. 데브런터 생활을 통해 악마에 대한 증오심이 더 커졌음에도 와신상담의 심정으로 악마 다수와 계약한 복수기인데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오직 복수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마지막 순간엔 가장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알고도 받아들인 그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체인소맨 이야기 아키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명 하야카와 아키, 소속 공안 대마 특이 사과, 계약 악마, 여우의 악마, 저주의 악마, 미래의 악마, 지배의 악마. 아키는 원작 기준으론 190, 애니메이션에선 182cm의 장신에 늘씬한 체형을 가졌습니다. 여우의 악마가 아키의 얼굴이 잘생겼다는 이유로 좋은 조건에 계약해줬을 만큼 작중 공식 미남입니다. 머리는 울프컷 정도 기장의 생머리지만 외출할 땐 꽁지 모양으로 묶은 스타일을 고수하는데 이는 여우의 악마가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키는 흡연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영혼의 악마 때문에 갇혀서 담배가 떨어졌을 때 히메노가 피던 마지막 담배를 서슴지 않고 나눠 폈을 정도의 꼴초입니다. 담배는 버디이자 선배인 히메노에게서 배웠다고 합니다. 아키는 나름 사교성이나 협조성, 성격 등 전반적으로 정상 범주에 속하는 인물이지만 악마에 대한 복수심과 집착이 너무 심한 나머지 정상인 놈이 없다는 특이과의 어엿한 일원이자 공안 제1의 악마 혐오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악마들에게 사랑받는 체질인지 아키가 악마와 계약을 할 때마다 악마들은 항상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여우의 악마는 잘생겨서 좋다며 호조건에 계약해줬고 저주의 악마는 아키에게선 오직 수명만 가져가는 데다 아키의 지시에 따라 친절하게 못을 직접 찔러주고 요구 횟수마저 1에 적었습니다. 미래의 악마는 계약자에게 수명 절반 혹은 양 눈과 미각, 후각을 대가로 가져갔었는데 아키에겐 그저 오른쪽 눈에 깃들게 해달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아키에겐 몸이 약한 동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동생만을 챙기는 것에 질투하기도 했지만 동생을 아끼고 걱정해주는 자상한 형이었습니다. 동생과 눈싸움을 하다가 혹시라도 감기에 걸릴까봐 차라리 캐치볼을 하자며 집으로 보냈을 때 총의 악마가 일본을 휩쓸면서 눈앞에서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후 총의 악마에 대한 복수심으로 데브런터가 되었고 기시베이 밑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아키는 선배이자 버디로 히메노를 만나게 되었는데 히메노가 데브런터는 어차피 오래 살지 못한다며 아키에게 담배를 권했습니다. 당시 아키는 미성년자여서 히메노가 다시 가져갔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 결국 담배를 배웠는지 작중 시점에선 히메노 못지않은 꼴초가 되었습니다. 이후 마키마가 주워온 덴지를 만나게 됩니다. 아키는 저속한 마음으로 데브런터가 된 덴지를 좋게 보지 않았는데 덴지에게 급소를 얻어맞으면서 이런 꿈만 같은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을 수 있다는 덴지의 말을 듣고 그를 인정합니다. 처음엔 덴지와 둘이 생활했었지만 마키마의 명으로 파워까지 맡게 되면서 투닥거리면서도 시끌벅적한 한집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후 영혼의 악마 때문에 호텔에 갇혔을 때 덴지만 죽여서 넘겨주면 해방될 수 있었지만 혼자선 총의 악마를 죽일 수 없다며 덴지를 지켰습니다. 영혼의 악마 토벌 기념 및 환영회를 마치고 다음날 히메노, 덴지, 파오와 점심을 먹던 중 사무라이 소드 일행에게 노려집니다. 아키가 여우와 저주의 악마로 제압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히메노가 자신을 바쳐 유령의 악마를 소환해 가까스로 생존에 성공합니다. 이후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아키는 상황 파악과 자신의 남은 수명을 듣고 심란해져서 담배를 피우려다 히메노를 떠올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여우와 저주의 악마를 사용할 수 없어졌기 때문에 아키는 미래의 악마와 새롭게 계약합니다. 이때 최악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예언을 들었지만 크게 개의치 않고 악마와의 싸움을 이어갑니다.
아키는 히메노의 원수를 갖고자 사와타리를 상대했는데 사와타리가 이전에 삼켰던 유령의 악마를 소환합니다. 아키는 미래의 악마의 능력으로 분전했으나 손을 전부 쳐내지 못해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데 그 순간 유령의 악마의 팔 하나가 과거 아키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맡아놓겠다고 했던 히메노의 담배 한 개비를 건네줍니다. 아키는 이전에 히메노가 말해줬던 유령의 악마의 약점을 떠올리더니 공포심을 떨쳐내고 태연하게 유령의 악마 위에 올라가 그대로 참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자 사와타리가 뱀의 악마로 대응하려 했는데 어느샌가부터 있던 코베니가 제압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이후 덴지가 제압한 사무라이 소드를 체포해 덴지와 함께 사무라이 소드의 불화를 걷어차며 히메노를 위한 복수를 성사시킵니다. 천사의 악마와 새로운 버디를 맺게 된 아키는 레제와의 전투에서 천사의 악마를 구하려다 수명이 2달 줄었을 만큼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덴지의 정보가 전세계로 퍼지는 바람에 온갖 암살자들에게 덴지가 노려지게 되자 아키는 덴지의 호위를 맡게 됩니다. 이후 덴지를 노린 산타클로스와 콴시와 격돌했는데 산타클로스가 어둠의 악마와 계약하고자 전투 중이던 이들을 모두 지옥으로 보내면서 아키는 어둠의 악마에게 팔이 잘린 채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하지만 마키마가 등장해 위기에서 구해졌고 산타클로스는 콴시의 부하에게 쓰러지고 콴시는 마키마에게 당하면서 상황이 종료됩니다. 결과적으론 공안의 승리였지만 너무 많은 동료들의 죽음과 희생을 겪은 아키는 가족이나 다름없어진 덴지, 파워와의 생활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키는 자신의 복수를 포기하고 기시베에게 총의 악마 토벌전에 사과를 불참시켜달라 부탁합니다. 하지만 이후 마키마가 사과의 성과를 보이기 위해 덴지와 파워만큼은 참여시키겠다고 통보했고 덴지와 파워도 의욕이 충만한 걸 본 아키는 어쩔 수 없이 자신도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이후 작전의 상세 개요를 듣게 되는데 허탈하게도 총의 악마는 이미 구속된 채 국가마다 신체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이번 작전의 목적은 총의 악마 토벌이 아닌 타국이 소유한 지분을 빼앗는 것이었죠. 아키는 전 세계가 총의 악마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총의 악마는 영원히 소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참한 현실을 깨닫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키와 파워가 덴지에게 죽고 직후에 악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악마 체인소가 나타나는 미래를 보게 됩니다. 이후 아키는 마키마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천사의 악마와 함께 바다로 향합니다. 아키는 어차피 자신은 머지않아 죽지만 덴지와 파워만큼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며 자기 선에서 어떻게든 하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에 마키마가 아키의 전부를 바치면 힘을 주겠다고 하더니 지배의 악마의 능력을 발동해 강제로 아키의 전부를 받아내 계약합니다. 이후 아키는 총의 악마가 마키마를 향해 공격했을 때 근처에서 유탄에 맞고 허무하게 사망합니다. 하지만 마키마는 천사의 악마를 비롯한 지배하에 둔 악마들을 이용해 총의 악마를 제압했고 덴지의 정신을 붕괴시켜 체인소를 꺼내고자 아키의 시체로 총의 마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총의 마인이 된 아키는 덴지 앞으로 보내졌고 덴지는 파워와 시민을 지켜가며 아키와의 처절한 사투를 벌입니다. 덴지는 차마 아키를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고 제발 정신을 차려달라며 절규했지만 아키의 희미한 자아 속에선 어린 모습인 채 덴지와의 눈싸움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덴지의 우는 얼굴을 보고 흥이 식었는지 마침 손도 차가워진 김에 눈싸움을 중단합니다. 그때 공과 글러브를 가져왔다는 동생을 보게 됐고 자신은 원래 캐치볼을 하고 싶었다고 말한 순간 현실에선 덴지에게 체인소로 관통당해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미래의 악마가 예지했던 아키의 최악의 죽음은 덴지의 입장에서 최악의 형태였음이 밝혀집니다. 아키는 데브런터의 기본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간 데다 다수의 실전 경험이 쌓이면서 어엿한 베테랑에 접어드는 데브런터였습니다. 침착함과 상황 판단력도 좋은 편이고 검수를 비롯한 무기술에도 능할 뿐더러 후배들의 스파링도 봐줬을 만큼 격투기에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악마와 마인이 판치는 세계관에서 딱 인간의 범주에서 적당히 뛰어날 뿐이지 아키의 순수 신체 능력은 상위는커녕 중간이나 가면 다행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도 그런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어 누구보다도 악마를 증오하면서도 힘을 위해서 다양한 악마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먼저 아키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여우의 악마입니다. 여우를 연상시키는 손동작을 취하고 콩이라는 의성어를 말하면 여우의 신체 부위 중 하나가 튀어나와 대상을 공격합니다. 아키의 경우 손으로 여우의 머리를 표현하면 여우의 머리가 소환되어 대상을 집어삼켰고, 다른 계약자의 경우 손을 앞으로 내저어 여우의 앞발을 표현해 다리를 소환하곤 했습니다. 여우의 취향에 맞는 외모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머리는 잘 내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급 악마 정도는 한 번에 죽일 정도로 강력하지만 자신보다 강한 상대라면 즉시 도망치는 전형적인 강약 약강 타입의 악마입니다. 대가로는 주로 계약자의 피부를 먹는다고 하며 작중에선 아키가 팔의 피부를 먹혀 붕대를 감은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대가로 꽁지머리를 내어주면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키는 평소 일본도의 칼자루가 달린 거대한 못을 들고 다니는데요. 이는 저주의 악마의 능력 발동을 위한 장치입니다. 이 못을 대상에게 3번 박아 넣으면 대상을 반드시 죽이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사용할 때마다 수명을 소모하며 워낙 강력한 능력인 만큼 밸런스를 위해서인지 작중에선 심장만 멀쩡하다면 몇 번이고 부활 가능한 무기 인간들에게만 사용됐습니다. 아키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새로운 버디가 된 천사의 악마에게서 검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수명으로 만들어진 이 검은 원래라면 아키로선 접촉조차 불가능한 유령의 악마를 뵐 수 있게 해줬는데, 무기를 만들 때 들어간 수명의 양에 따라 더 강력해진다는 정도만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수초 앞의 미래를 보여주는 미래의 악마입니다. 단순하면서도 파격적인 능력인 만큼 계약자에게 제시하는 대가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론상 직면할 위험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지만 이 능력은 어디까지나 보여줄 뿐이어서 직면할 위기에서 벗어나는 건 오로지 본인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작중에선 유령의 악마의 공격 경로를 파악해 먼저 움직이는 식으로 잠시나마 대응했지만 인간의 신체 능력으론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오자 결국 벗어나지 못하고 무력화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마치 이야기의 끝처럼 미래에 확정된 죽음을 회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체인소맨 1부의 주연이었던 아키. 처음엔 파워와 덴지를 싫어하고 귀찮아했었지만 함께 여러 임무를 수행하면서 제2의 가족이 되었는데요. 자신의 복수를 포기하면서까지 덴지와 파워만큼은 행복하길 바란다며 마키마에게 애원한 결과는 비극으로 돌아왔고, 끝내 아키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